스트레스 풀고 가세요. 오늘의 사연 들려드릴게요. 처음엔 단순한 SNS 사진인 줄 알았어요. 제 딸이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사진 속엔 낯선 사람들이 함께 있었고 게시글엔 드디어 결혼했다는 짧은 문구가 적혀 있더라고요. 그날따라 유독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평소처럼 통화했던 딸인데 갑자기 이런 사진이 올라온 거예요. 남편도 저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요. 처음엔 장난인가 싶었어요. 요즘 젊은 애들이 SNS에 이런저런 사진 많이 올리잖아요. 하지만 딸의 계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이상한 점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어요. 지난 6개월간 올라온 사진들. 호텔 레스토랑에서 찍은 고급스러운 식사 사진, 명품 가방을 든 모습, 해외여행 사진까지. 우리가 알던 딸의 생활과는 너무나 달랐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어요. 문자도 읽지 않더라고요. 불안한 마음에 딸의 원룸을 찾아갔죠. 하지만 이미 방은 비어 있었고 관리인은 한 달 전에 이사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시작됐어요. 딸의 이중생활을 하나씩 알게 되는 충격적인 시간들이. 알고 보니 딸은 1년 전부터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었어요. SNS에 올린 호화로운 생활은 모두 거짓이었죠. 고급 레스토랑 사진은 인터넷에서 가져온 것이었고 명품은 모조품이었어요. 해외여행도 포토샵으로 만든 가짜 사진이었고요. 더 충격적인 건 딸이 결혼했다는 남자의 정체였어요. 알고 보니 그 남자는 이미 2번의 이혼 경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나이도 딸보다 20살이나 많았죠. 직장 동료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은 더 놀라웠어요. 딸은 6개월 전에 회사를 그만뒀다고 해요. 하지만 저희에겐 여전히 회사에 다니는 것처럼 이야기했었죠. 매달 용돈도 보내주고 명절에 오면 회사 이야기도 했는데 모든 게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경찰에 신고도 해봤지만 성인이 자발적으로 한 선택이라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결국 지인을 통해 알아보니 딸은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심리적 질환이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현실과 다른 허구의 삶을 살면서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게 되는 증상이래요. 제 가슴을 더 아프게 하는 건 딸이 이런 선택을 하게 된 이유가 혹시 저희 탓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에요. 너무 심하게 간섭했나? 더 관심을 가져줬어야 했나?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면서 그러던 어느 날 딸의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딸이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이었죠.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병원에 도착해보니 딸은 과로로 쓰러졌다고 해요. 알고 보니 그 남자를 만난 뒤로 고급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을 모으고 있었대요. 더 가슴 아픈 건 딸의 휴대폰에서 발견한 메모장이었어요. SNS에 허위 사진을 올리기 전에 찍어둔 진짜 사진들이 가득했죠. 허름한 고시원에서 컵라면을 먹는 모습, 지하철역 화장실에서 명품 가방을 들고 포즈를 취한 모습. 그리고 메모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더라고요. 엄마 아빠한테 자랑스러운 딸이 되고 싶었어. 대학 졸업하고 좋은 회사 들어갔다고 얼마나 기뻐하셨는데 회사가 망하고 실직자가 됐다는 말을 어떻게 해. 친구들은 다들 잘 나가는데 나만 이렇게 초라해. 그 글을 읽는 순간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우리 딸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얼마나 외로웠을지. 허상 속에서라도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마음이 절절히 느껴졌죠.
입원실에서 며칠을 지내면서 딸의 이야기를 하나둘 듣게 됐어요. 회사가 갑자기 부도나면서 실직자가 됐고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SNS에서 만난 그 남자를 만나게 됐다고 해요. 남자는 딸에게 호화로운 삶을 약속했지만 알고 보니 사채업자들에게 쫓기는 신용불량자였더라고요. 그러다 결정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병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온 건 그 남자였죠. 술에 취해 휘청거리는 모습으로 병실에 들어와 딸의 팔을 잡아 끌며 소리를 지르는데 그 순간 제가 벌떡 일어나 그 남자의 손을 떼어냈어요. 술에 취해 이성을 잃은 남자가 저를 밀치려 했지만 마침 병원 보안요원들이 달려와 제지했죠. 그제서야 딸이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참았던 모든 이야기가 터져나왔죠. 그 남자가 수차례 폭력을 휘둘렀다는 것, 빚 독촉에 시달리면서도 돈을 계속 요구했다는 것. 딸은 그저 제대로 된 직장도, 돈도 없는 자신이 부끄러워 도망치듯 그 남자에게 의지했다고 흐느꼈어요. 경찰에 신고하고 접근금지 명령도 받아냈어요. 다행히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였기에 법적 문제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었죠. 딸은 3개월간 심리치료를 받았어요. 상담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과도한 사회적 압박과 비교의식이 만들어낸 왜곡된 자존감이 문제였다고 해요. 치료 과정에서 딸은 조금씩 예전의 모습을 되찾아갔어요. 지금은 새로운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예전처럼 대기업은 아니지만 오히려 더 행복해 보여요. SNS도 모두 정리하고 진짜 자신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답니다. 얼마 전에는 퇴근길에 딸이 불쑥집에 들렀어요. 소박한 도시락을 싸와서는 저와 남편에게 내밀더라고요. 엄마, 아빠, 이제는 제가 챙겨드릴게요. 그동안 죄송했어요. 그 한마디에 또다시 눈물이 났지만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죠. 가끔 딸이 보내오는 일상사진을 보면 가슴이 따뜻해져요. 회사 분식집에서 떡볶이 먹는 모습, 동네 공원에서 산책하는 모습. 화려하지는 않지만 진짜 행복이 담긴 모습이죠. 이제는 알아요. 자녀의 행복이 꼭 남들이 말하는 성공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걸.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는 과정 속에서 진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비슷한 사연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